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어렵게 생각하실 재무제표 시간인데 중요한 건 매달 정보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ETF 매달 정보 설명드리면서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매달 정보에서 재무제표 관련된 게 나오는 게 있어서 그거를 시작으로 해서 하나 둘씩 배워나가면서 결론적으로 내년에는 기초적인 것부터 해서 기업 내용을 보고 가치를 어떻게 보고 투자를 할 것이냐, 기술적인 게 아니라 그거를 하나둘씩 쌓아가는 과정들이 이제 시작되는 첫 단추이지 않을까 생각돼요. 뒤로 갈수록 더 세세하게 들어갈게요. 오늘은 약간 기본적인 것만. 그러니까 부담 안 가지셔도 돼요. 먼저 매달 정보 보시면 우리 그때 ETF 배웠어요. 네. ETF 배웠는데 여기서 매출 증감 순이익이라는 게 나와요. 요거를 오늘 배우실 건데 매출 증감 순이익 보면 은동이 나왔어요. 매출 증감 전년 분기 대비 33.78% 증가했다. 그리고 순이익률이에요. 순이익률은 6.36%다. 근데 이게 동으로 나왔어요. 이게 어떻게 구분되냐? 보시면 매출 증감 전년 동기 대비 금은 50% 이상일 때, 그리고 은은 20에서 50%, 그리고 동은 20% 이하. 그래서 요 사이에 끼니까 은이 나온 거예요. 금이 나오면 더 좋겠죠. 전년 동기 대비 많이 성장을 한 거니까, 매출을 많이 일으킨 거니까. 그 다음에 순이익률은 금이 15% 이상, 은은 10에서 15%, 동은 10% 이하. 이렇게 세팅을 해놨어요. 개발자께서 하셨는데 이 부분 두 개를 우리가 손익계산서라는 걸 보면서 이게 무엇인지, 매출 증감, 순이익률이 뭔지 하나둘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또 요 밑에 재무정보 보면 이렇게 하죠. 성장률, 요약된 거 나오잖아요. 높은 성장률. 성장률이 높다라는 거는 매출이 많이 늘던가 순이익이 많이 느는 건데, 여기서 이제 알아서 소팅해갖고 이 기업은 높은 성장률을 지금 보이고 있다. 그리고 안정성, 부채. 우리 부채 아시죠? 요걸로 안정성을 내는 거고, 수익성은 여기 순이익률, 이게 수익성이겠죠. 내가 이 정도 팔았는데 내가 실제로 먹는 돈은 이거야. 그게 순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이상 수익률을 이 종목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거, 이거 참고하셔야 되고, 재무 정보는 상당히 중요해요. 차트뿐만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요 매달이 금이면 정말 좋은 거구나, 계속 성장하고 있구나, 과거지만 그래도 최근에 성장을 계속하고 있구나, 전년 동기 대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린 어려운 용어로 들어가요. 되게 까다로운 건데, 포괄 손익계산서라고 있어요. 손익계산서 들어보셨죠? 네. 이거예요. 장사를 잘 하는지 기업이, 이거 보는 거예요. 용어가 어렵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해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삼성전자를 갖고 왔어요. 그러면 머리가 찌끈찌끈 아파요. 여기 우리가 보통 기업 분석 내용에 보면 스냅샷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핵심만 나타내는 거예요. 하이라이트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핵심만 나타내고, 핵심만 봤을 때 뭐가 나오냐? 매출에 영업이익,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이 세 가지가 나와요. 이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2라고 표시된 게 있어요. 2는 뭔지 아시죠? 추정치. 이거는 증권사에서 추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큰 기업들은 나오는데 작은 기업들은 추정치가 안 나오는 그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구나. 2라는 게 추정치라는 거 아시면 되고, 여기 보면 연간도 있고 분기도 있어요. 여기는 분기고 여기는 연간. 이거를 분기만 누르면 분기가 길게 나오고, 연간을 누르면 연간만 길게 나오는데, 우리는 아시죠?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개발 중인 게 차트 안에 추이가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지금 개발 중에 있으시다고 하니까, 그게 나오면 좀 더 명확하게 이렇게 숫자로 안 보더라도 마우스를 드래그 하면 올라간 추이, 내려간 추이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모든 그 재무제표와 관련된 거, 그리고 우리 투자지표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고, 뭐 EPS, 뭐 PER,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죠. ROE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는데,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구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공부할 게 좀 많아질 것 같아요. 근데 하나둘씩 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이렇게 봤을 때, 스냅샷, 하이라이트는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용어만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어갔어요. 그럼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여기 들어가면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세전 계속 사업이익, 당기순이익 이렇게 요 둘레 다섯 지금은 요 정도만 먼저 알아두고 세부적으로는 같이 아마 또 들어갈 거예요. 아주 깊게는 안 들어가겠지만 어떤 식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지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 이렇게 나와 있구나 이걸 보시면 돼요. 지금 머리가 아프시죠? 살짝 아프죠? 근데 우리는 추이를 보면 돼요. 추이를 보면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과거 거보다는 앞으로 또 이게 성장이 가능할까를 가늠해야 되는데 그 쉽지는 않지만 그걸 가늠해야 돼요. 과거 거는 과거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둘씩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손익계산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거는 단순해요. 아까 하이라이트로 나온 것처럼 특정 기간에 기업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우리가 봐야 되고 잘 벌어야 좋겠죠. 매출, 얼마나 돈을 썼는지, 비용을 얼마나 뭐 인건비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 비용을 얼마나 썼는지, 그 둘 차이가 얼마인지, 수중의 기업에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돈이 얼마인지 이거예요. 그냥 손익계산서라는 거는 요거 보자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1년 동안 얼마 벌었는지 아니면 우리 분기마다 실적 발표하죠. 분기, 반기로 얼마나 장사를 잘했는지 보여주는 게 그냥 손익계산서다. 말이 좀 어렵고 좀 딱딱하고 무료해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었어요. 대박내 순댓국집은 아르바이트도 안 쓰고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근데 1년 동안 1억 원어치 순댓국을 팔았고 그다음에 순수하게 나한테 들어온 돈이 1,500만 원이에요. 고생은 많이 했는데 연봉이 1,500만 원밖에 안 됐네요. 좀 아쉽긴 한데 그래서 이거를 대박 씨가 정리를 해봤더니 1년 동안 순댓국 판 돈 1억 그 다음에 순댓국 만드는 데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순댓국 재료 그리고 그거 만드는 사람 인건비 꽤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고 그 다음에 뭐 홍보 비용 전단지 뿌리고 그 다음에 가게 화재 보험료 불나면 안 되니까 화재 보험이 항상 드니까 월세 내야죠. 전기세 내야죠. 있던 거. 그리고 예금 든 거 있는데 이자가 1년에 나왔고 대출 이자가 또 있을 테고 그러면 주식 투자를 했나 봐요. 근데 손실을 봤어요. 그 다음에 세금을 내야 되죠. 사업을 하면 사업소득세, 그 다음에 기업은 법인세죠. 그러면 판 돈이 있으면 한번 볼까요? 뭘 마이너스로 치고 어떤 거를 플러스로 칠까? 요거는 마이너스. 이것도요. 마이너스. 비용이니까 요거는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네요. 다. 마이너스. 요거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세금 내고 그러면 나머지가 1,500만 원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스토리가 나왔어요. 정리를 한 게. 그러면 요거를 바꾸면 돼요. 보시면 판돈이 매출액이 돼요. 매출액이죠? 그 다음에 이거를 매출 원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순댓국을 만드는데 들어간 비용. 그거를 매출 원가가 그럼 아까 마이너스 쳤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판매 관리비라고 해요. 판매비 및 관리비라고 하는데 뭐 마케팅 비용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것들을 판매 관리비라고 하고 우리 뭐 직원들 사무 직원들 월급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예금이자는 금융 수익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건 비용이라고 해요. 마이너스로 하는 거는 원가라고도 해요. 금융 원가 비용 요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세금. 그래갖고 요게 요렇게 용어만 요렇게 한 거예요. 주된 사업에서 매출이 얼마나 하고 내가 사업하는 데서 그다음에 뺄 거 빼고 플러스 시켜서 결국에 남는 돈이 1,500만 원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용어만 좀 어렵다. 근데 보다 보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만약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쫙 했다가 아까 삼성전자 그거를 다시 볼 거예요. 근데 용어가 어렵죠? 근데 조금 보일 듯 말 듯 하면 된 거예요. 예, 그러면 성공한 게 아닐까 생각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봤을 때 대박내 순댓국집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매출액, 영업이익, 세전 계속사업이익, 순이익 말은 어렵지만 요거예요. 세전 계속사업이익, 사업이익, 세전이라는 거는 우리 그 세금 내기 전 이익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거 차례대로 간단히 빠르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요와 같은 구조로 돼 있어요. 이거 정리한 건데 좀 읽어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매출 원가 아까 막 순댓국 재료 사고 한 거를 빼는 게 매출 총이익이라고 했고 여기서 영업활동 판매 및 관리비 뭐 이것저것 빼면 영업이익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영업이 아닌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했는데 1,00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러면 플러스 되겠죠. 근데 여기 부업으로 번 돈과 잃은 돈을 플러스 시키던 빼요. 그 다음에 그게 세전 계속 사업이 그 다음에 사업소득세 아니 법인이면 법인세를 내면 순이익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안 됐지만 좀 많이 못 벌었어요. 1,500만 원. 좀 많이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나름 적자는 안 봤으니까 처음 시작했을 때 이 정도 고민 그런 건 있겠죠. 손님들 끌고 하려고 하면 이걸 세세하게 툭툭 치고 넘어가 볼게요. 먼저 이 매출액 여기 이렇게 있어요. 아까 그게 대박내. 매출액은 기업의 외형을 나타내는 첫 번째 지표. 매출이 많아야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매년 증가한다라는 거는 본연의 업종에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거 맞아요. 계속 장사가 잘 된다는 거니까 기반을 잡고 간다라는 거. 그 다음에 영업이익인데 가장 주목해요. 영업이익은. 투자자들이 가장 주목하는 지표가 영업이익이에요. 그래서 영업이익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순댓국집을 하면 순댓국집에서 본질적인 영업 활동으로 순댓국 장사가 얼마나 경쟁력 있게 수행되는지 측정하는 지표가 돼요. 영업만으로. 이걸로 측정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시해요. 영업이익이 느느냐 본연적으로 아니냐. 그래서 여기 볼까요? 영업이익은 기업의 매출이 내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이 밑에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과당 경쟁으로 원가 이하의 제품을 판매하여 매출액이 늘었다면 그것은 별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매출액이 늘어나는 만큼 영업이익이 생겨야 기업이 건강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이 늘었는데 영업이익이 줄고 있으면 왜 그러지? 뭔가 문제 있겠죠. 그러니까 매출이 높은데 이게 늘어나는데 준다라는 거는 뭔가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매출이 늘면 영업이익도 같이 늘어야지 되는데 그게 이렇게 가면 뭐 문제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 다음 보시면 세전 계속 사업이익은 아까 부업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금이자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대출이자가 있고 그다음에 주식투자선이 100만 원이 있다 보니까 요거를 더하고 빼주는 거. 그러니까 영업적인 게 아니라 금융적인 거. 아니면 내가 순댓국 장사해서 뭔가를 팔았어요. 저기 당근 마켓인가요? 네. 그런데 팔았다. 이런 것도 여기도 들어가겠죠. 그거는 수익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영업적인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금융수익, 금융비용 원가. 금융수익은 금융을 통해서 번 돈, 이자 같은 거.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해서 돈을 번다던가 이런 것들을 영업을 해서 번 돈이 아니라 저축이나 이런 걸 해서 이자, 소득을 낸 것들, 수익을 이제 플러스 시키고, 그 다음에 금융비용 원가는 사업할 때 부채를 좀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이자를 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이자, 빌린 돈에 대한 이자, 그리고 금융상품 투자했는데 손실 본 것들, 이런 것들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기업에서는 이자 부분이 가장 클 거예요. 자기 자본 갖고 100% 하는 데는 없으니까, 부채를 어느 정도 갖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세전 계속 사업이익도 나와요. 여기 영업이익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세전 계속 사업이익은 들쑥날쑥 뭘 팔았다고 들어오는 돈, 이렇게 막 가감을 해서 나오면 세금 내기 전에 이익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정리해보면 세전 계속 사업이익은 이렇다.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 외적으로 더하고 가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두 가게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비슷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보통 기업에 빌린 이자가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를 차감시켜 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세전 계속 사업이익이 현저히 적다라고 하면 우리가 뒤에서 배울 재무상태표에서 부채가 어느 정도 있는지,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부채가 너무 많으면 압박이 올 테니까 이걸 한번 체크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은 마지막, 이제 사업소득 법인세 빼면 순수하게 내가 가져가는 돈, 순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500만 원을 대박 내는 1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 정도의 수익을 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 네 가지 좀 중요한 거, 매출액, 영업이익, 세전 계속 사업이익, 순이익. 말이 좀 어렵지만 이와 같은 플로어로 기업에서 장사를 하는 것을 한눈에 볼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순이익은 매출에서 모든 비용 다 뺐어요. 그리고 세금까지 다 공제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 대박 씨가 가져갈 수 있는 거, 이거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소박씨가 있네요. 소박씨와 대박씨가 옆에 소박씨한테 야 나한테 투자 좀 해. 나 장사 잘 되게 좀 확장을 하려고 했을 때 소박씨가 이런 가게에 투자할 때는 우리 그 배당이라는 것처럼 내가 어느 정도 투자를 할게라고 하면 이자는 안 맞는 대신 이익에 대해서 배분이 어느 정도 배분할게 내가 열심히 해서 너한테 지분 한 20%를 줄 테니까 내가 번 돈의 20%는 너한테 매년 줄게 뭐 이런 식으로 꼬시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순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기는 볼 거예요. 많이 나와야지 자기가 많이 가져가니까. 그리고 안정적으로 잘 하는지 볼 테고. 또 하나는 투자계에 있는 사람들 농담으로 이런 거 많이 해요. 돈을 빌릴 때 야 급한데 돈을 꿔줘 이런 얘기 안 하고 뭐라고 하냐면 나한테 투자 한번 해. 그러니까 제가 재승이면 재승기업에 채권을 발행해요. 내가 리스크가 있으니 이자를 뭐 3% 줄 테니까 나한테 한번 투자 채권이죠. 내가 나한테 빌려줘라고 얘기를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묘하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빌리는 돈이니까 나 자신의 기업에 투자할 생각 없어 이런 우스갯소리도 해요. 그런 얘기도 하는데 이렇게 돼서 이게 하나의 플로어가 완성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순이익은 일정 기간이에요. 일정 기간 1년이면 1년 분기. 그래서 수익에서 비용을 빼서 수익이 비용보다 많은 것을 순이익이라고 하고 만약에 열심히 일했는데 적자를 나는 거는 수익보다 비용이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순손실 이제 1년 동안 이제 고생만 하고 남은 거 없이 힘들어지는 과정으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순이익도 있지만 순손실도 있다. 적자를 본다. 그러면 적자를 보면 어떻게든 개선을 하던가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익은 무조건 기업은 이익을 내려고 있는 거니까 이익을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정리된 거예요. 그냥 요거를 말을 바꿔서 이 어려운 말로 해서 플로우로 해서 영업이익이 얼마 나오고 순이익이 얼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